사랑은 온갖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등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식으로든 찾아옵니다. 이 건물을 보세요. 각각의 창문에는 다른 사연이 있고 모두 독특합니다. 오늘은 누가 사랑을 찾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앨리스는 학생이에요. 2층에 있는 작은 스튜디오에 살고 있고 유일한 친구는 고양이 스모키죠. 스모키는 가끔 산책을 가는데 1층 가게의 천막 위로 사뿐히 뛰어내려 나갑니다. 앨리스는 걱정하지 않아요. 스모키가 꼭 돌아온다는 걸 알거든요. 항상 그래왔어요. 앨리스는 스모키가 사냥을 가거나 그저 산책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가끔은 그렇답니다. 하지만 스모키의 산책은 단순한 산책이 아니에요. 앨리스는 저녁을 먹고 고양이 밥도 줬어요. 책상에 앉기 전에 창밖을 내다봅니다. 스모키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평소보다 늦었기 때문에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에 잠긴 채 책상 앞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창밖에서 긁는 소리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밖을 내다보니 스모키가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에요. 작은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어요. 그 뒤에는 또 한 마리의 새끼 고양이를 입에 물고 있는 오렌지색 줄무늬 고양이가 있습니다. 스모키는 앨리스의 얼굴을 올려다보고 작게 야옹 소리를 냅니다. 앨리스는 웃지 않을 수 없었고 기꺼이 털복숭이 가족을 집으로 들입니다. 어떻게 안 그럴 수 있겠어요? 이제 고양이가 4마리가 됐네요. 리처드는 3층에 있는 아파트에서 혼자 삽니다. 이제 나이가 많아서 자주 외출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시간을 창가에 앉아서 번화가를 내려다보면서 보냅니다. 그는 자신이 젊고 활기찼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아내도 떠났고 아이들은 자라서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리처드는 가끔 외롭다고 느끼지만 개의치 않아요. 좋은 삶을 살았고 아이들과 손자들이 행복하고 건강해서 기쁘거든요. 초인종 소리에 그는 깜짝 놀랍니다. 오늘 오기로 한 사람이 없는데. 그는 천천히 문 쪽으로 향해서 피폴로 내다봅니다. 우편 배달원이에요. 리처드가 문을 열자 배달원이 작은 소포를 건네줍니다. 안에 뭐가 있는지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서명을 하고 문을 닫고 거실로 갑니다. 소포를 뜯자 안에 나무 상자가 보입니다. 리처드는 그 상자를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건 죽은 아내 마사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그에게 준 선물이에요. 아내의 사진이 뚜껑 아래에 들어있는 포켓 시계죠. 리처드는 그게 없어진 줄 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고 시계와 편지를 봅니다. 아빠, 저희 또 이사했어요. 이삿짐을 싸다가 이걸 발견했어요. 엄마는 아빠가 이걸 갖길 원하실 거예요. 다시는 잃어버리지 마세요. 아셨죠? 사랑하는 해리. 리처드는 편지를 뒤집으며 미소를 짓습니다. 편지 뒷면을 읽는 그의 뺨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추신, 3월 첫째 주에 찾아갈게요. 아빠 생신이잖아요. 애는 지난 몇 주 동안 걱정했어요. 쌤이 전에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걸 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에 그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일했는데 그동안 애는 4층에 있는 그들의 아파트에 혼자 있었죠. 오늘도 예외는 아닙니다. 애는 쌤이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주문했지만 음식은 식어버렸고 쌤은 문자를 보냈어요. 미안해, 애니마우스. 오늘 또 야근이야. 그가 발렌타인데이에는 좀 일찍 집에 돌아왔으면 했던 바람은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애는 책을 읽으려고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어서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듭니다. 쌤이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애는 깊이 잠들어 있어요. 그는 신발과 재킷을 현관에 조용히 벗어두고 앤을 깨우지 않으려고 합니다. 앤의 침대 곁으로 조용히 다가가 가장자리에 앉아서 앤의 머리카락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집니다. 앤이 잠에서 깨어 그를 바라봅니다. 왔어. 쌤이 안녕이라고 미안한 듯 말합니다. 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낍니다. 일어나 앉으면서 쌤을 유심히 살핍니다. 자기 나랑 헤어지려는 거지. 그렇지? 쌤은 놀란 듯 입을 벌리더니 갑자기 웃음을 터뜨립니다. 앤은 어리둥절합니다. 그러자 쌤은 셔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냅니다. 자기 거야. 열어봐. 그가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줍니다. 앤은 뚜껑을 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것 때문에 요즘 그렇게 늦은 거야? 라고 묻습니다. 맞아. 쌤이 대답하면서 한쪽 무릎을 바닥에 꿇습니다. 앤 하워드 윌크스, 나랑 결혼해 줄래? 말 한마디 없이 앤은 쌤의 품에 안깁니다. 조니는 6층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부모님, 형과 부대끼며 살고 있습니다. 그와 형 알렉스는 사이가 좋았던 적이 없어요.
형제 간의 경쟁심 같은 거겠죠? 하지만 일주일 전 형제는 정말 심하게 싸웠고 조니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로 자신의 카메라를 망가뜨렸어요. 조니가 아끼는 카메라였는데 부모님은 새 것을 사줄 돈이 없었어요. 오늘은 조니의 생일인데 알렉스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아요. 엄마 아빠도 화가 난 것 같은데 두 분은 알렉스가 어디 있는지 모르거든요. 휴대폰도 받지 않고 있어요. 꺼버린 것 같아요. 조니는 화가 나고 우울합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리자 엄마는 서둘러 문을 엽니다. 하지만 조니가 파티에 초대한 친구 짐과 킴벌리였어요. 저녁이 됐고 모두들 식탁에 앉아 있는데 알렉스는 여전히 행방불명이에요. 아빠는 시계를 보고 한숨을 쉬며 조니에게 윙크를 하고 부엌으로 갑니다. 엄마는 눈치를 채고 불을 끕니다. 그리고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아빠가 조니의 생일 케이크를 들고 거실로 들어서자 문 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빠는 케이크를 손에 든 채로 멈췄고 촛불은 타고 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땀에 젖은 알렉스가 거실로 달려 들어옵니다. 모두가 그를 쳐다보고 그는 조니를 쳐다봅니다. 야, 동생! 그는 여전히 숨을 헐떡이며 말합니다. 아직 늦지는 않았네. 자, 여기 생일 축하해. 조니가 선물을 열자 그 안에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의 예전 카메라와 똑같은 카메라예요. 그는 믿을 수 없었고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알렉스의 청바지 주머니가 불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왜 그가 전화를 받지 않았는지 깨닫습니다. 목이 메는 것을 참으면서 조니가 말합니다. 형, 케이크 한 조각 먹을래? 데니는 8층 아파트의 책상에 앉아 있어요. 펜을 들고 빈 종이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2월 14일이 오면 이 편지를 쓰겠다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제 물러설 수 없어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요. 손이 떨리고 뭘 써야 할지 몰라서 방안을 서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직접 말로 고백하는 것보다 쓰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편지를 쓰지 않는다면 결코 쓰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데니는 이를 악물고 글을 써내려갑니다. 다 썼다. 좋았어. 일어서자 다리에 힘이 빠졌지만 편지를 붙이러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오니 우편함에 봉투가 들어있어요. 봉투를 꺼내면서 방금 그가 보낸 편지와 너무 비슷하다는 사실에 불안하게 웃으면서 편지를 뜯어봅니다. 안에는 평범한 흰 종이 한 장이 접혀 있습니다. 그는 편지를 읽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편지에는 안녕 데니,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몰라서 편지를 써요. 당신과 친해지고 싶어요. 언제 한번 만날까요? 헨리 M. 데니는 안도감에 웃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 괜한 걱정을 했군요. 제임슨 씨가 시계를 보고 있습니다. 6시 5분 전이에요.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바이올린을 점검하러 창가로 갑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바이올린을 스탠드에 꺼내서 창문 근처에서 앉아 연주를 시작합니다. 그는 오랫동안 항상 혼자였어요. 아무도 바이올린에 대한 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지요. 바이올린은 그의 인생이자 생계수단이었어요. 그는 바이올린을 만들고 연주했고 각각의 바이올린에는 이름과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었죠. 특히 그중 하나, 그가 아가사라고 이름 지은 바이올린은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가사가 내는 모든 소리를 사랑했고 절대 아가사를 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제임슨 씨는 연주를 마쳤을 때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게 창문 바로 밖에 누가 서 있어요. 고개를 들어 자신을 똑바로 응시하고 있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보입니다. 낯이 익지 않아요. 그녀는 머리를 끄덕이더니 문으로 가서 노크를 합니다. 제임슨 씨가 문을 엽니다. 이 악기 아름답네요 라고 인사하는 의미로 여자가 말합니다. 악기 이름이 있나요? 제임슨 씨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습니다. 아, 네, 아가사입니다. 댁은요? 여자는 얼굴을 붉힙니다. 아, 정말 죄송해요. 저는 린다 크레인이에요.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제가 만져봐도 될까요? 성함이... 제임슨입니다. 랜달 제임슨. 네, 들어오세요. 연주하세요? 크레인 양은 대답 대신 바이올린을 들어 뺨을 몸쪽으로 누른 후에 활을 바이올린에 가져갑니다. 곡은 단순합니다. 제임슨 씨도 잘 알고 있는 곡이지만 그 곡을 그렇게 많은 힘과 감정으로 연주한 사람은 본 적이 없었죠. 그는 조용히 다른 바이올린을 가져와서 함께 연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곡이 끝나자 랜달과 린다는 말없이 앉아 바닥을 바라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고 자신들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사랑은 온갖 다양한 모습과 형태로 등장하고 모든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죠. 그리고 사랑은 가장 외로운 사람에게도 결국에는 찾아옵니다.